안녕하십니까, 해병의 삼촌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1282기가 수료식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또 얼굴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말씀드릴 게 몇 가지 있는데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나 또 탑카페에서도 그죠? 공지를 해주시지만 해병의 삼촌만큼 또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해주는 없잖아요. 아무튼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체 수료식을 했죠. 2020년 그때 초에 겨울에 1253기까지 수료를 하고, 1254기는 입소식은 부모님이 같이 갔는데 그죠? 54기 수료식 할 때 갑자기 변경이 돼가지고 자체 수료식이 됐어요. 그때부터 자체 수료식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못 갔어요. 그게 벌써 28개월입니다. 그 안에 55기, 56기, 57기, 58기 계속해서 자체 수료식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다 전역을 했어요. 그때가 2020년 초에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그때부터 번졌잖아요. 저희 아들이 그때 2020년 3월 6일날 1236기로 전역을 했는데, 그날 마스크 쓰고 부모님 오지 말라 그랬어요. 부대까지. 그래서 버스 타고 혼자 왔어요. 짐도 그냥 택배로 붙이고.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근데 요번에 1281기까지는 자체 수료식을 했는데 1282기가 저번 주 수요일날 결정이 되면서 연락이 왔잖아요. 물론 타군들은 먼저 자체 수료식 한다고 하다가 변경됐다고 많이 좋아했는데, 해병대는 왜 빨리 안 해주냐 막 그런 언성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해병대는 전체를 같이 하잖아요. 육군 같은 경우는 사단별로 해요. 그죠? 논산훈련소에서 따로 하고, 각 사단 신병 교육대가 있어요. 거기서 따로 하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해병대는 한 기수가 1000명이 넘어요. 그럼 부모님까지 오시면 훈병 한 명에 부모님, 엄마, 아버지, 삼촌, 이모, 동생 이렇게 오면은 4000명에서 5000명이 한 자리에 모이잖아요. 그거 굉장히 부담 가는 겁니다. 그래도 요번에 이제 훈단에서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훈병 한 명당 차량 한 대, 그렇게 결정이 났죠. 훈단에 결정이 난 사항을 따라주려면 일단 갤로 중요한 것은 수료식 갈 때 실수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 중에 제일 큰 실수가 뭐냐면, 1번 신분증 챙기셔야 되는데 신분증 안 가져가세요. 물론 신분증 없다가 안 들여보내진 않아요. 근데 한 분은 있어야 돼요. 가족들 중에 확인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다 가져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래도 확인해야 되겠죠, 신분증을. 그래서 아닌 분들은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 왜냐면 또 장사 잡상인들 이런 사람들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신분증 꼭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날 이제 숙소를 잡으신 분도 있고 호텔방을 잡으신 분도 있고, 저희는 옛날에 방을 잡았는데 어쨌든 씻기고 먹이고 하고 또 식당 가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펜션을 잡으신 분들이나 또는 이제 숙소를 잡으신 분들이 아들들 먹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음식을 싸갈 거란 말입니다. 근데 훈단에서는 취식이 안 돼요. 취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번에는 이제 외출을 시간을 좀 길게 주나 봐요. 그래서 일찍 끝내고 바로 내보내고 저녁에 좀 빨리 들어와라 이런 식인데, 어쨌든 귀가 시간이 18시 30분으로 돼 있긴 하지만 18시까지는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도 좀 일찍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늦게 들어가면 또 얼차려 받고 안 좋죠. 그러니까 교관님들도 기다려요. 또 걱정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시간 동안에 식사를 준비하러 가는데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거, 옛날에 선임기수도 많이 실수했어요. 아들들 먹이려고 막 한우 툭불 불고기 양념 이런 거 제게서 갈비 세트, 그 다음에 이렇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폭립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준비해 갖고 딱 가셔요. 딱 준비했는데 그날 아침에 상추만 챙겨 갖고 가는 거예요. 고기는 다 냉장고에 있어 집에. 다시 포항 돌아가려니까
포항에서 다시 집에 가려니까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거 가셔가지고 오천 시장에서 고기 사갖고 먹이는 분들도 있어요. 챙기는 거는 그 전날 다 챙겨야 돼요. 그죠? 트렁크에다가 다 챙겨야 돼요. 그래야지 그날 아침에 챙긴다? 깜빡해요. 그리고 정신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수하는 거. 4년 전에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해병이 삼촌이 1236기라는 건 알죠? 옛날에 그 1236기의 제일 대표적인 스타 부부였어요. 스타 아버지예요. 뭐 아시나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도 나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 우리 와이프랑 나간 거 있잖아요. 왜 집엔 절대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런 노래도 불렀는데 그거 못 보셨나? 보셨으면 아실 텐데 아무튼 그때 우리 또 수료식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 1236기 중에 어떤 부모님이 계세요. 누구라고는 얘기 못 하겠어. 근데 그 부모님 이야기예요. 그분이 실수한 거 딱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출발했을 거 아닙니까? 포항까지 가려면 적어도 고속도로 아무리 밟아도 3시간? 3시간 반? 4시간? 뭐 이렇게 걸리잖아요.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은. 근데 가다가 휴게소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휴게소를 딱 들리는데 와이프가 화장실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남편만 갔다 올게 해가지고 남편만 딱 갔어요. 갔다가 이제 딱 돌아왔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어쨌든 빨리 아들 보러 가려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차를 출발을 딱 했는데 보니까 뭐가 이상해. 근데 전화벨이 딱 울린다 보니까 전화가 와. 그래서 보니까 와이프가 안 탔네 차에. 그래서 띄워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막 다른 차 잡아 타고 와가지고 막 중간에 만나갖고 타고 오고 막 그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와이프를 띄워놓고 온 게 아니고 와이프는 잘 태우고 갔어요. 근데 차가 오래됐어. 그죠? 근데 여름에 차가 오래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고장나요. 고장나. 장거리 뛰면. 이게 출퇴근만 하시던 분들이 장거리 딱 뛰면 냉각수가 없어. 차가 퍼져. 막 앞에서 연기나. 하필이면 또 아들 면회 가는 날, 수료식 가는 날 그렇게 차가 오잖아요. 그래서 차 정비에 좀 받으셔야 돼요. 미리 냉각수는 있는지, 배터리는 제대로 되는지, 시동은 걸리는지, 타이어는 압력은 있는지, 그 다음에 요새는 또 전기 자동차도 많겠지만 휘발유 값도 많이 올라서 기름도 좀 안 넣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름도 미리 넣으십시오. 그날 가면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차가 많이 밀려요. 그럼 기름 떨어지지, 화장실은 또 가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면 그날 또 변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수료식 갈 때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거 1번 신분증 챙기라고 했죠. 부모님도 신분증입니다. 아들내미 신분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아들이 7주간 그 싸제 음식을 못 먹다 보니까 이제 뭐 먹으러 간다든가 싸가는 걸 먹었다 보면 많이도 못 먹어요. 사실은 뭐 먹을 것 같아도 먹다가 못 먹더라고. 근데 이제 막 급하게 먹어.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이, 선임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소화제를 좀 챙기라고 하죠. 소화제는 알약보다는 물약이 좀 더 나아요. 좀 빨라. 그러니까 소화제를 꼭 먹이라는 건 아니에요. 비상약으로 좀 챙겨 가시면 돼요. 그때 급할 때 약국 찾으려면 어디에, 포항 오천읍 시장에 어디 약국 있는지 어떻게 알아? 해병이 삼촌이 저번 주 목요일 날인가? 옛날 수료식 영상을 좀 올려드렸더니만 또 그거 보고 또 울고 불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사실 그때도 비 올 때 찍은 영상들인데 그건 선임 해병들이잖아요. 코로나 전에. 근데 그때 그 영상을 보면서 대부분 댓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들 만나는 것보다 더 슬픈 거는 부모님이 안 오시는 그 해병이들은 어떡하냐 막 그런 걱정도 너무 많이 하셔. 진짜 그 생각도 못했는데 솔직히 톡하놓고 얘기해서요. 한 기수의 한 소대별로 소대가 왜 이번에 3교육대 5교육대니까 그죠? 한 교육대에 8개 소대씩 있으니까 1, 2, 3, 5, 6, 7, 8, 9 이렇게 있잖아요. 한 개 소대에 한 8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못 오시는 부모님이 대략 적어도 5명 이상 나와요. 뭐 다 안 오시진 않아요.
그렇다고 막 서 있는 훈병들이 늦게 오는 분도 있긴 있으니까 괜히 가서 안 온 줄 알고 또 뭐 대신 유료해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부모님 오실 때까지 그게 부동 자세로 서 있어요. 그 얼음이라고 그러는데 부모님 오셔야 얼음이 땡 돼요. 근데 아무나 가서 땡 하면 그게 땡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해병이 삼촌도 30년 됐네. 이제 92년도에 인관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장교니까 어깨에다가 이렇게 쏘이계급장을 딱 달아줘요. 양쪽에다가. 근데 그때 우리 엄마가 아파갖고 못 오셨어요. 그래갖고 동생이 왔나? 그때?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부분은 아유 그냥 그 얘기 그 생각하니까 또 좀 그러네. 근데 어쨌든 부모님이 못 오시는 훈병들이 아니 해병이죠. 이제 해병이 있어요. 있는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막 그게 막 가서 막 아유 안아줘야 된다 토닥거려줘야 된다 막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만지시면 안 돼요. 그 친구들도 그 친구들 자존심이 있어요. 그 엄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오시는 거 알지만 그 안 오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몇 가지 있죠? 그 해병이 삼촌 엄마처럼 아파서 못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 동생도 지금 일본에 있지만은 왜 외국에 계신 분들이 있어? 응? 못 와. 비행기표가 없어. 코로나 때문에 못 와요. 미리 사전에 기죠? 하지 않는 이상 절대 못 와. 그래서 못 오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돌아가신 분 얘기는 좀 그런데 그런 분들 있어요. 엄마가 안 계셔.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래서 못 와. 그냥 이제 친구가 오든가 뭐 동생이 오든가 누가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요새는 또 워낙에 또 저 이렇게 헤어져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살아 계신데도 부모님끼리 같이 안 사시는 분 자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또 못 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못 오는데 이제 그래도 부모님들 오셔요. 그분들은 그날만큼은 부부 그죠? 부부죠. 부부 뭐 그렇게 해서 오셔요. 부부 엄마 아버지요. 엄마 아버지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래서 오셔요. 근데 이제 해병 삼촌이 그때 옛날에 그 코로나 전에 한 분 참 안타까우신 분을 봤는데 아버지가 되게 나이가 많으셔. 막내 아들이잖아, 그지? 막내 아들인데 수료식에 오셨어. 근데 무지하게 아버지가 아프셨어. 70 넘으셨나? 그렇지, 그죠? 그 정도 되셨어. 근데 돌아가시면서 수료식 보고 아들 보고 돌아가시는 날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면서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더라고. 수료식이 결코 이렇게 막 행복한 날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료식장에 가면 일단은 집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발을 할 때 타임테이블을 좀 설정을 해야 돼요. 수료식 시작이 몇 시냐? 9시 반으로 잡혀 있는데 보통 이제 조금 가시면 조금 그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시간은. 근데 9시 반에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식장에는 적어도 9시 10분까지는 들어가셔야겠죠? 그래야 자리를 잡고 앉겠잖아요. 그럼 9시까지는 도착해야지 정문에서 신분증을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까꾸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에는 적어도 8시 30분이나 40분에 도착해야겠죠. 그럼 차 밀리는 거 생각하면 포항 그 오천읍까지는 8시까지는 도착해야 확실히 편하겠죠. 그렇게 되면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할까? 포항까지 집에서 몇 시간 걸리나 따져보면. 그리고 가다가 휴게소도 좀 들릴 수 있고 변수를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대전이나 청주나 뭐 요 정도 천안에서 출발한다면 적어도 새벽에 4시나 4시 반에 출발해야 줘야 포항 도착하면 8시, 8시 반 뭐 이렇게 주차장 되고 뭐 하고 입수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거꾸로 따지면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가셔야 돼요. 물론 목요일날 수료식이면 전날 수요일날 아예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리가 머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더 낫고 뭐 그렇지 못하면 당일날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차량으로 이동을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시간을 생각하시고 가시고
수료식 날 변수가 있습니다. 무슨 변수냐? 그날 비가 잡혀 있죠. 비가 오면 어떻게 하냐? 수료식 입장하기 전에 비가 안 오는데 수료식 하다가 비가 오는 거는 그냥 해요. 비 맞고도 해요. 근데 수료식 하기 전부터 계속 비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면 실내로 바뀝니다. 우리 해병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날 수료식 날 일찍 일어나는데 문제는 옷을 2번 입어요. 비가 오면 전투복, 비가 그치면 정복. 왜? 비가 안 오면 야외에서 연병장에서 해야 되니까 정복을 입으려고 정복을 막 주워 입어요. 그러다가 비가 막 쏟아지면 실내로 바뀐다봐 전투복으로 다시 갈아둬요. 그게 엄청 스트레스예요. 그래도 관계자들도 될 수 있는 한 연병장에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 근데 시작하기도 전부터 계속 비가 쏟아져 갖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실내로 들어가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냐? 그 실내 그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해병이들만 들어가요. 그 관계자들하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으면 밖에서 그 건물이 있거든요. 김성관이나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옆에 PX 있는 건물 옆에. 거기서 들어가시면 큰 모니터가 있어요. TV 모니터가. 스크린 모니터가 있는데 그걸로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료식이 끝나고 나오면 아들들이 막 전투복 입고 나오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비가 안 와, 적당히 오든가 아직 시작할 때 안 와야죠. 뭐 수료식 시작하고 비가 온다 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비 맞고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난리 나요. 비 맞고 하면 다 젖어. 근데 시작도 전에 비가 오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 전에는 비가 안 오길 바라는 거죠. 근데 혼단에 이제 그 주소가 왜 포항시 오천읍일 거예요. 오천읍. 오천이란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저도 잘 몰랐었는데 오천이 그런 뜻이라 하더라고요. 5오 하늘천. 그래서 하늘이 5번 바뀐다 하더라고요. 비가 온다 그랬다가도 그날 가봐야 하는 거예요. 안 올 수도 있어. 또 안 온다 그래도 막 그 시작하기 전에 막 쏟아지기도 하고 막상 수료식 하려는데 잠깐 멈추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바라야 되냐면 만약에 비가 막 오더라도 수료식 전에 잠깐 멈추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작하면 막 비가 쏟아지면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비 맞을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비가 안 온다는 조건으로 연병장에서 수료식 하게 되면 조건이 그 단상 연병장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동을 하면 주차장에서 거기 멀지 않아요. 바로 옆인데 걸어서 한 5분이면 가요. 가면 단상 기준으로 좌측은 3교육대, 우측은 5교육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해병이들이 단상에서 딱 바라보면 좌측으로 들어온 해병이들은 저 사이드부터 1, 2, 3, 5, 6, 7, 8, 9소대가 딱 서요. 그러면 단상 중앙에는 3교육대 9소대가 쫙 보이겠죠. 3열로 쓰니까 3교육대 9소대 1번은 맨 앞에 보여요. 1, 2, 3번은 기죠? 물론 상 타는 친구는 더 앞으로 오겠죠. 그리고 우측에로는 5교육대 1소대, 2소대, 3소대, 5소대, 6소대, 7소대, 8소대, 9소대 끝에 서기 때문에 중앙에서 딱 보면 3교육대 9소대하고 5교육대 1소대가 딱 정면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5교육대 6소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단성을 기준으로 연병장을 바라볼 때 단상에서 오른쪽으로 6번째 칸 5교육대 6소대겠죠. 한 소대에 3열씩 쓰니까 딱 6번째 가서 앉으시면 그 앞에가 딱 자기 아들 소대가 서요.
그러면 5교육대 구소대다 하면 5교육대 구소대는 저 끝에, 맨 끝에. 거기서 계시면은 5교육대 구소대가 그쪽에 쓰겠죠. 그 바로 옆에가 이제 그 김성은가 아니고 그 옆에가 PX예요. 그쪽쯤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리 잡는 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일찍 가셔서 거기 가서 좀 자리를 확보하셔야 돼요. 너무 늦게 가시면 서서 보셔야 돼요.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비가 온다. 근데 밖에서 한다 그러면 비까지 오는데 또 우중충하게 거기서 쭈글쭈글 앉아서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뭐 자리가 넉넉한데 그래도 부모님들 많이 오시니까 내 아들이 어디쯤에 쓰는지는 아셔야겠죠. 그럼 3교육 때 우리 아들이 구소대다 그러면 중앙 당산 왼쪽에 딱 계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제 제일로 중요한 거, 우리가 수료식에서 제일 남는 게 뭐겠어요? 사진이잖아요. 사진인데 우리 아들내미 이제 신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신고식도 좀 영상으로 남기고 싶고 좀 그래야 되는데 핸드폰을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찍을 때. 그러면 이게 세로로 찍으면 영상이 나중에 보면 바보 영상이 됩니다. 잘려요. 옆에가 시커멓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찍을 때는 항상 가로로. 그래서 핸드폰을 찍으시면 되고요. 찍기 전에 한번 연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또 찍으라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요. 묵음이야. 그러니까 묵음 처리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자기 핸드폰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도 좀 보셔야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들 만나러 갈 때 엄마가 찍는다? 불가능합니다. 아들 보면 우느라고 무슨 찍기는 뭘 찍어요. 핸드폰 놓치고 난리나. 그러니까 같이 간 자녀분이 일단 동생이나 누나가 있으면 대신 찍어주면 좋고, 만약에 아버지하고 엄마밖에 안 갔다, 두 분이 갔다, 그럼 누가 찍은 게 맞을까요? 엄마는 못 찍는다니까. 아버지가 찍어야지. 엄마는 보면 울어 막 난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찍으셔야 돼. 근데 아버지가 더 우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럼 바꿔야 돼. 그거는 체인지. 그래서 한 사람은 찍고 한 사람은 신고식을 받으세요. 찍을 때 어떻게 찍는다? 가로로. 세로로 찍으면 영상이 다 잘려요. 다 잘려. 나중에 보시려고. 그러니까 그건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하고 만났을 때 울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열에 9은 쓰러지시다. 하여튼 요번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첫 수료식이잖아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수료식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해병대남처럼 비 맞으면서 거기 연병장에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기 PX 있는데 어디 숨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연병장에서 한다. 그럼 해병대 삼촌은 저기 어디쯤 있을 거냐면 5교육대 육소대 그쪽에 있을 거예요. 왜 5교육대 육소대냐? 4년 전에 저희 아들도 거기서 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좀 누구 만날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뭐 거기가 좀 정이 가니까 거기 있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우리 1236기 동기 엄마가 요번에 1282기 또 아들이 수료를 해요. 그죠? 5교육대 7소대 13번이에요. 그래서 또 그날도 늦게 오시겠죠. 대구 사시는데 먼 데 사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더 늦게 와. 그래서 4년 전에도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늦게 오셔갖고 훈단장님 옆에서 봤다대. 뭐 너무 웃겨. 우리는 한참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꼭 만나길 바라면서.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저는 그분들 얼굴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해병 삼촌 얼굴은 아시니까 미리 아는 척 하시면 같이 인사하고 그러면 좋죠. 해병 삼촌은 그날 숙모랑 같이 갈 거예요. 가서 축하해드리고 또 기쁜 자리 같이 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날 한번 뵙게 되면 그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 잘 챙겨 오셔요. 신분증 챙겨 오셔야 됩니다. 나중에 신분증 없으셔가지고 또 뭐 돌아가시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또 곤란한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